자, 이제 삼각함수 정의입니다. 삼각함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삼각함수의 정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 단위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위원, 그 다음에 플러스 원 위에서의 점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쌤은 얘를 원위의 점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라는 것을 정의할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공간이 이제 좌표 평면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표입니다. 좌표. 자, 좌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갈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확대를 해서 좀 써드릴게요. 자, 원이라는 것을 쌤이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원을 하나 그렸고, 조금 키울까? 사이즈를. 네, 이렇게. 자, 키웠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이라는 것도 옮겨서 얘를 쭉 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가 이제 X축이라는 게 될 거고, Y축이 될 거고, 원점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과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 들리죠? 자, 갑니다. 동경이라는 것을 임의의 점을 하나 P라고 잡아. P라고 잡는데 요 점 같은 경우가 X, Y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 다음에 원점과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자, 원점과 이렇게 이으면 여기에 각이 하나가 생기죠. 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세타라고 놓은 상황에서 잘 봐. 여기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요거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축에다가도 동일하게 수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Y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봐. 길이를 살펴보면 이 길이가 X야. 이 길이는 Y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반지름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직각 삼각형이 생겼죠. 그죠? 자, 직각 삼각형이 현재 생겨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R분의 Y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R분의 X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 Y라는 것이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좌표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좌표. 그러면 여기에 써진 X도 좌표고 XY 둘 다 좌표니까 좌표는 길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좌표는 X좌표, Y좌표이기 때문에 부호가 존재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부호가 존재한다. 즉 X좌표, Y좌표가 전부 부호가 존재하는 애가 돼버리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즉
삼각함수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는 전부 다 양수인 개념만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부호라는 개념까지 도입이 된다. 그 이유는 뭐다? 삼각함수를 좌표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위의 점표현법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요식에서 그대로 가볼게. 조 정의에서 옆으로 좀 가볼까요? 자, 요 정의에서 그대로 가보면 자, 요식을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라는 것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r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네.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보시게 되면 요 코사인도 정리하면 r이라는 것을 왼쪽으로 넘기면 x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요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됐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잡은 P라는 점이 있었지. 여기. 요 P라는 점이 X, Y였고 요 P라는 점은 원위의 한 점인데 X랑 Y 대신에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P라는 원위의 한 점을 얘를 요렇게 뭐가 가능하다?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게 원위의 점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원위의 점표현법.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자, 요식을 다시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과 같다라는 요거 있죠? 여기 자리에다가 요 원 위의 점이 p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이 r 코사인 세타였고 r 사인 세타라는 점이었으니까 얘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x랑 y 자리.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라고 되고 요게 r제곱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r제곱을 양변을 삭 약분을 하면 아주 유명한 공식,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나오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라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앞으로 좌표 평면상에서의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요 좌표를 기준으로 가는데 x라는 것과 y라는 좌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뭐가 존재한다? 부호가 존재한다. 자, 항상 양수 개념이 아니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위의 한 점을 이제 사인이라는 것과 코사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이제 부호를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1사분면이죠, 여러분. 자, 1사분면이니까 그림 하나 더 그릴까? 자,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따로.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아닌데. 응, 됐지? 자, 할게. 만약에 점이 1사분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P1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P1은 부호가 그러면 둘 다 플러스죠. 이렇게 둘 다 플러스야.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세타라고 해가지고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반지름분의 x좌표라고 얘기했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반지름분의, 이거 잘못 썼구나, x좌표고요. 여기가 y좌표죠. 쏘리. y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것은 x분의 y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1사분면이라면 요 y, x가 전부 다 플러스고요. 이 밑에 생기는 요 반지름은 길이니까 항상 양수거든. 그래서 만약에 점이 1사분면에 있다면 사인 값이 됐건 코사인 값이 됐건 탄젠트 값이 됐건 전부 다 양수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의에 의하면. 따라서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지금 1사분면에 위치한다면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부, 즉 삼각함수 값이 양수다. 사인이 됐건 코사인이 됐건 탄젠트가 됐건 양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 이쯤에 P2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P2는 2사분면이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동경을 내가 이렇게 쓱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세타에 해당되는 각은 뭐가 될 거냐면, 시초선은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요 부분, 요 하늘색 부분이 세타라는 각이 돼요. 뭐 세타2라고 할까요? 구분하기 좋게.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똑같이 수선을 이렇게 x축에다가 내려요. 그럼 x축에다가 내리고 여기가 x좌표고 여기서 또도도도도도도도도 가가지고 생기는 게 y좌표인데, 이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잘 봐.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니까, 반지름은 양수니까, 만약에 동경의 위치가 2사분면이라면 그때는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양수분의 음수가 돼서 지워버릴게요 그냥.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도 보면 얘가 음수예요. 얘는 양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2사분면일 때 탄젠트 값도 마찬가지로 양수, 음수, 부호가 엇갈리니까 0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유일하게 양수가 되냐? 사인이라는 값만 유일하게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값에서는 누구만 양수가 된다? 사인만 양수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를 뭘로 정의하냐? 더 이상 길이가 아니라 단위원 위의 점 x좌표와 y좌표로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그림이 교재에 보시면 여기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그래서 볼게요. 사인은 1사분면은 여러분 전부 다 플러스예요. 1사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고 나머지 4분면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사인은 2사분면에서만 양수가 되고
코사인은 어디서만 양수가 되냐면 4, 4분면에 동경이 위치했을 때만 양수가 되고요. 탄젠트는요, 동경이 3, 4분면에 있을 때만 양수가 됩니다. 나머지 구간에선 전부 다 음수다. 그래서 지금 배운 개념 2번의 삼각함수 정의라는 단어는 별표 5개도 모자라요. 매우 중요한 단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다음 그림과 같다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안 외우면 나쁜 사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특수각이라고 개념 피드백이라고 해서 조그만 거 나와 있는데 이 특수각은 꼭 암기하십시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알겠니? 계산할 때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 배운 걸 갖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념 체크 그냥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원래 지수로그 같은 경우에는 쌤이 개념 체크 따로 설명 안 해줬는데, 삼각함수는 뭐 워낙 중요하고 워낙 여러분들이 처음 받아들이실 때 어렵게 느껴지니까 좀 해드릴게. 잘 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라는 것과 P라는 게 있는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자. 다음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세타라고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세타라고 그려지는데, P라는 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면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4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하냐면 일단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길이는 3이야. 여기도 길이는 얼마야? 4야. 그럼 요 빗변의 길이 얼마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러면 요 5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반지름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동경을 봐라고 그랬어. 동경. 삼각함수는 결국 동경으로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요 동경에 해당되는 각이 이만큼에 대해서 동경이 만드는 도형을 봐야 되니까, 자, 정의 그대로 갈게요. 사인이라는 것은 그럼 확인하시면 빗변의 길이 5죠? 빗변의 길이 5 그대로 쓰고, 자, 그 다음에 누구 좌표? Y좌표. 갖다 써야죠.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사인 값입니다.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그랬죠? 따라서 얘는 얼마다? 요렇게 써지겠지. 됐니? 아, 정리됐죠? 그죠? 자, 유형 3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대충 위치부터 잡아볼게. 4분의 3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180도 요거 계산하시면 135도라서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이다. 바로 체크가 돼야죠. 동경의 위치는 2사분면.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동경이 어디에 그려질 거냐면, 얘는 여기가 X축, Y축 각각 표시하고 원점인데 2사분면이니까 이쯤에 있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죠. 됐니? 다시 좀 제대로 그릴게요. 135도니까 요렇게 그려보시면 되죠. 요게 동경. 그러면 C초선이 이쪽이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게 세타, 즉 몇 도? 135도, 즉 4분의 3파이에 해당되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럼 잘 봐. 얘가 90도죠. 얘가 90도니까 요 각은 몇 도냐면 여기 Y축이랑 이루는 요 각이 45도거든? 요 정도까지는 체크해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값을 잡아야 될지. 그러면 여기 잡으세요. 여기 잡아서 따다다다 내려. 이렇게. 근데 45도라는 거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여러분 직각되죠? 그럼 얘도 45도거든?
그래서 얘도 45도 돼요. 뭐가 돼요 그럼? 직각 이등변이 돼요. 됐니? 따라서 여기를 그냥 편하게 뭐라고 잡냐면 A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A라고 여기 헷갈리겠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일게. 마이너스 A라고 잡고요. 여기를 A라고 잡으면 되죠. Y좌표를. 즉,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A고 A가 양수다. 이렇게 가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 빗변 있죠? 여기 생기는 요 빗변. 요 빗변은 몇 도가 되냐? 얼마가 되냐? 얘는 길이니까 그냥 루트 2A예요. 1대 1대 루트 2. 됐나요? 그러면 갑니다. 사인 4분의 3파이가 얼마냐? 라고 하면 사인 4분의 3파이는 루트 2A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Y좌표니까 A가 돼서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2분의 루트 2가 돼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3파이 얘는 어떻게 잡히냐면 얘는 어떻게 잡힐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루트 2a는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a였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a니까 얘도 a 약분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냥 이렇게 잡혀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3파이를 해보면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a고 y좌표가 a잖아요.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이에요. 물론 나중에 뒤쪽에서 공식을 외워서 공부하면 금방금방 합니다. 이런 숫자들은. 근데 지금 이제 처음 배우고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찾아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3-1번 보시면은 3-1번에 대한 내용 각각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4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각각 몇 사분면의 각이냐? 즉, 뭘 물어봤어요? 부호를 물어봤어요. 부호를. 그러면 요거 해볼까?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이 양수예요. 사인 세타가 양수인 4분면은 1사분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가 음수인 4분면은 1, 4분면, 3, 4분면 빼고니까 2, 4, 4분면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세타는 바로 찾을 수 있네. 세타는 몇 사분면?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부분 2, 4분면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 이렇게 4분면 한 다음에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는 전부 양수,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 코사인이죠.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그래서 뭐 옛날 정석책을 보면 올사탄코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얼싸안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는데 뭐 외우시는 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만 잘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분의 코사인이 0보다 작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사인과 탄젠트의 뭐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경우가 어디랑 어디겠어요? 요 위에 보면 요 경우와 요 경우겠죠. 왜냐면 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고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랑 코사인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서 두 개의 부호가 같겠죠. 따라서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다를 때니까요. 답은 뭐가 되냐면 3, 4분면 이거나 몇 사분면? 4, 4분면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4-1번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개념 3번 가겠습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 거 별표 5개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성질, 어떤 변형, 그 다음에 뭐 관계를 규정하는 이런 걸 할 때 많이 쓰여요. 이거는 이제 수원에서는 간단하게 배우는데, 만약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과 가시는 분들은 수원 이후에 이제 미적분 가면은 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미적분에서.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개념 3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수학 1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라는 건데, 자, 2번 공식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2번 공식은 아까 제가 증명했습니다. 요거 꼭 암기하십시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은 아까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고, 쌤이 설명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었어요. 자, 요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탄젠트 같은 경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것도 중요한 공식이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니?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는 잘 봐. 탄젠트 세타가 원래 뭐였냐면 x분의 y였죠. 근데 실제로 맞는지를 보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니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고요. 코사인 세타는 분의 1이니까 역수라서 x분의 r이 되겠죠. 뒤집으면. 그러면 r 약분되고 계산하면 x분의 y다 라고 바로 써져서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5번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유형 5번의 1번을 보면 이때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 사인 제곱, 요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럼 잘 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숫자가 당연히 제곱이겠죠. 따라서 1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합차를 이용하면. 즉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을 보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나와 있고, 코사인 제곱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가죠.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여기가 그대로 대입하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뭐가 보일 거냐면 약분이 되죠. 약분. 그래서 남는 걸 써보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만 남고요. 뒤쪽에는 1 플러스 사인 세타만 남아서 요게 샥샥도 지워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2라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요것도 해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이죠. 탄젠트 제곱은 여러분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각각에다가 제곱을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더하기 1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잘 봐. 아까 한 거 똑같은 변형.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되냐면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었으니까. 따라서 항이 하나로 줄었네. 곱하자예요. 곱하자. 그러면 요게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이네. 그럼 마이너스로 묶이면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요. 요게 마이너스 1이다까지가 정리가 돼요.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5-1번 가볼게요. 자, 5-1번을 보시게 되면 얘는 사인 세타가 지금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일단 뭔가 좀 아리까리해요. 뭔가 이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자? 통분하세요. 일단 분수니까 통분해야지. 자, 통분을 하면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가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근데 잘 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탄젠트 있고 여기도 탄젠트가 있는데 탄젠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분의 사인. 따라서 분자 분모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나 보여줄게. 분자 분모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얘는 여기가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대로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더하기 여기다가 코사인을 곱했는데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변형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개를 시작해볼게. 아까 그리제 이거 계산을 하는데 분모는 그대로 냅두죠. 분모는 그대로 냅둬. 분모는 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그대로 냅두고 분자만 요렇게 곱해서 전개를 해보면 얘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얼마야? 1이죠. 오, 1이네. 1이네. 그럼 봐봐.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 사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있고 분자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돼서요. 요게 약 분이 돼요. 따라서 남는 게 뭐만 남냐면 사인 세타분의 1만 돼요. 그럼 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사인의 역수죠. 그럼 3분의 1의 역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3이 되겠죠. 요렇게. 자, 요런 식의 계산이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뭘 이용할 거냐? 6번은 이렇게 메모해 놓을게. 곱셈 공식입니다. 우리 고1 때 배웠던 그 곱셈 공식.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더했을 때가 얼마야? 1이 된다라는 거예요. 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그래서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지금 유형 6번에서 주어진 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7분의 1이래요. 제곱합시다. 양변을.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가 49분의 1이 되겠죠. 제곱을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였어? 이게 1이죠. 따라서 이만큼을 넘기면 이렇게 써지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9분의 48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얘를 2로만 나눠주시면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6-1번 갑니다. 자, 6-1번을 보시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나와있고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이거든? 그럼 잘 봐. 이거부터 해볼게.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부터 변형을 해볼게요. 얘부터 변형을 하면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역수니까 뒤집으면 사인 분의 코사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통분을 해버리면 잘 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돼서 얘가 정리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까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 이렇게 가버리면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당연히 뭐해? 제곱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제곱해버릴게. 요거는 근데 아예 외워도 좋아.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니까 요거 이용해서 아예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계산이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이게 됐죠? 자, 이게 얼마가 되냐? 제곱하시면 25분의 49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서 빼버리면 되죠. 1을 빼버리면 되니까 25분의 24만큼이 남게 돼요. 따라서 사인 세타라는 것과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얼마가 나와요? 25분의 12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되니?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건 얘의 역수였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12분의 25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6-2번. 자, 6-2번은 이제 좀 거꾸로 가는 건데 곱의 형태를 줬고요. 걔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구하라고 그랬고 이걸 왜 줬을까 생각해보면 요거 주는 이유는 당연히 부호를 결정하는, 다 계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하는 각의 범위입니다. 왜냐면 각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가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답을 찾을 때.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요거 그냥 바로 제곱해버릴게. 요거 바로 제곱해버리면 이거 바로 써버리자. 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 외웠던 공식이랑 똑같아. 부호만 바뀐 거야. 요렇게가 나와요. 요게 뭐냐면 요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뭐가 돼? 전체
제곱이야. 자, 근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그대로 여기다가 샥 대입을 해버리면 1 더하기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네. 아, 그러면 잘 봐. 내가 구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한 것이 2분의 3이다까지는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할 때 잘 봐. 지금 여기가 몇 사분면이냐면 부호가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세타라는 각이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으니까 2사분면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양수였고 코사인은 음수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놓은 식에서 내가 루트를 씌울 건데 사인이 양수야, 코사인은 음수야. 근데 빼요.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당연히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죠. 빼기 빼기로 바뀌니까. 아,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나오는 답은, 정확한 답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루트 2분의 루트 3이 돼서 유리화까지 하면 답은 2분의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요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바뀐다는 거. 오케이? 자,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삼각함수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해봤어요.